그 후보자님, 그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? 네. 그 피해자 중심에 둔 용어라고 보십니까? 아니면 가해자 중심에 둔 용어라고 보십니까? 뭐 그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예, 예. 있습니다. 그럼 피해자 중심보다는 가해자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우리 법 체계에 없는 용어입니다. 형사소송법 등에 찾아보면 없습니다.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 후보자님께서는 많은 이 분야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시고 또 변론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네, 생각합니다.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리고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서 논란이 커졌었습니다. 저는 그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었습니다. 민주당 줄곧 강조해준 피해자 중심주의랑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분들의 생각을 추정하는 것은 제가 좀 어렵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 당시 그동안 쭉 여성과 피해자 보호에 진심을 갖고 하셨던 분들. 그런데 이런 것들을 2차 알고 가해 있습니다. 오인될 네. 수 있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썼던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? 그 용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, 네, 위원님. 알겠습니다. 그러나 저는 그 이유가 네. 우리 정치가 이제 양당 체제에서 진영만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데 정당과 진영 논리만 앞세웁니다.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 맞습니다.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. 네. 동의하셨고요. 근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때 당시 후보자님께서는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이셨습니다. 알고 계십니까? 네. 네. 근데 왜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? 이 단어가 괜찮았기 때문입니까?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당시에 윤리심판위원 민주당 위원이었어요. 네. 근데 왜 침묵하셨습니까? 그 당시 윤리심판원은 그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가 없기 네,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 네. 후보자이셨죠. 그런 네.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침묵하시면 안 됐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PPT 봐주세요. 띄워주세요. 지금 보시면은 어떤 회사 윤리규범에 제14조 성희롱, 성폭력 등 금지 거기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거 맞습니까? 윤리규범에 피해자를 피해자로 안 하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맞습니까? 다음 PPT 봐주세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렇게 가도 됩니까? 우리 사회가? 그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윤리규범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여성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PPT 주세요. 그런데 이게 어디 거냐면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입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윤리규범에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 여성가족부 후보자로서 하시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2차 가해이기도 하지만 윤리규범에서 를 당연히 지금처럼 내셔야 되시고 후보자의 침묵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여성가족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해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. 맞죠? 위원님, 말씀하시죠.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네. 그 당시 제가 윤리심판원 심판위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윤리심판원에 제소되었던
다양한 성희롱, 시간이 성폭력 별로 사건에 없어서. 대해서 예.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조사하고 이 진실을 다해서 해결했던 조사하셨을 것 같습니다. 여러 사건에 근데 대해서 예, 했던 아시겠지만 부분은 오해가 이런 없었으면 단어들에 합니다.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피해 호소인 단어들이 본인이 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윤리규범에 담아 있었고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전혀 아무 말씀 안 했다는 부분은 그거는 뼈아픈 과거로 인정해 주셔야 되시고 여성가족부 후보로서는 사실은 이거는 안 되고 지금도 목소리를 내서 민주당의 윤리규범에서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. 내시겠습니까? 후보자님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. 네. 네, 다른 의원님이 아니셔. 내시겠습니까?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 하시겠습니까? 제가 좀 조심스러운 점은 제가 직접 피해자를 지원할 때도 여러 관계되는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, 안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다. 받아들이면 됩니까? 그 사건에 대한 안 하겠다는 말씀 받아.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건이 계속 거론될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.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의 진심을 제가 잘 전달하긴 했습니다. 나중에 저희가 더 좋은 정책들과 제안들 할 수 있도록 조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단어가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꾸 정치에서 정파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가치 중심적으로 가면은 이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라면 이걸 명확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상입니다. 예.